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파가니 디자인에서 올해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죠. PD1649란 오토매틱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판매량도 꽤 높은 제품이죠. 소비자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도 구입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눈여겨보다가 이번 썸머 세일 때 조금 싸게 구입하게 되었죠. 가격은 평소에 67에서 한 74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알리네에서도 큰 세일 시기에는 55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컬러는 4가지이며 가죽 밴드와 브레이슬릿 모델을 포함해서 총 8가지의 옵션을 지니고 있죠. 디자인은 태그오이어의 오타비아 아이소그래프라는 시계를 오마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비슷한데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베젤 인덱스랑 데이트 창의 위치 그리고 핸즈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블루 다이얼의 브레이슬릿 모델입니다. 그럼 이 시계가 과연 쓸만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직경은 44mm, 러그트럭은 50mm, 두께는 15mm이죠. 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에 폭은 22mm입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NH35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 성능은 100m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특징으로는 3시 방향의 데이트 창이 있으며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이 시계는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44mm의 직경이 전혀 크게 안 느껴지고 베젤이나 다이얼의 컬러도 또렷하고 우수하죠. 그리고 시계의 만듦새도 이 가격대 시계에서는 보기 드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부터 살펴보면은 앞면과 측면은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으며 러그 쪽 꺾이는 면에 쉐입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폴리쉬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베젤은 일반적인 다이버워치보다는 얇은 폭이고 컬러는 매트한 재질의 빈티지한 블루 컬러입니다. 베젤 측면은 코인 엣지 처리가 되어 있고 베젤에는 12시 역삼각형과 분표기 그리고 눈금이 같이 화이트 컬러로 음각 처리가 되어 있죠. 해외 여러 리뷰들을 보면은 이 베젤의 평가가 썩 좋지 않은데 제가 받은 제품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일단 이 베젤은 처음에 시계 반대로 단방향 로테이팅인 줄 알았는데 양방향 로테이팅이더라고요. 베젤을 약간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역방향과 정방향의 로테이팅의 클릭감이 묘하게 다르죠. 시계 방향의 로테이팅은 소리도 그렇고 클릭감이 억지로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역방향 로테이팅만 하는 것을 권장하죠.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양방향이 되면서 베젤의 백플레이가 심하다는 건데 제가 구입한 모델은 이 백플레이는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구입 버전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유추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물건을 받아봐야지 알 듯합니다. 다음은 글라스입니다. 글라스는 베젤 위로 살짝 볼록하게 올라온 형태이며 하드렉스의 푸른빛이 도는 AR 코팅이 된 것으로 보이죠. 이 가격대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힐 수도 있는 하드렉스 글라스라는 부분을 코팅으로 커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글라스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의 디자인은 오타비아와 매우 흡사하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시 방향 데이트 창과 핸즈의 스켈레톤 처리가 된 부분은 오타비아와 다른 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전체적으로 또렷하고 신인성이 우수하죠. 챕터링 안쪽으로 단차 부분에 C 단위로 스틸 재질의 바형 인덱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빅 인덱스가 위치하고 상단에는 파가니 디자인 로고, 하단에는 오토매틱과 10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죠. 인상적인 부분이 블루 컬러의 다이얼 베이스의 바깥쪽으로 약간 어두운 쉐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라데이션이 깊이감을 주고 있습니다. 썬버스트가 아닌 매트한 다이얼 표면 질감이 차분한 인상을 주고 있죠. 이 시계의 다른 컬러 모델들도 다이얼 부분이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태그오이어의 오타비아 아이소그래프가 그만큼 멋진 디자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 시계의 야광은 핸즈 끝과 아라빅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루미노바로 소개가 되는데 아주 준수한 성능은 아니고 나쁘지 않은 평범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시계 측면을 살펴보면 15mm로 꽤 두껍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라스가 튀어나와서 더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측면의 용도는 심벌이 레이저 각인되어 있으며 크기가 큼지막해서 작동이
작동이 수월합니다. 용두는 스크류다운 방식이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용두가 풀리죠. 용두를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이 가능하고 핵 기능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두가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하며 무리 없이 잘 작동되고 있죠. 용두를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되어 시계에 태엽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두를 잠그려면은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눌러주면서 돌려야 잠기지 마냥 돌리기만 하면은 잠기지가 않으니까 돌리고 나서도 끝까지 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밴드입니다. 유무광이 교차로 들어간 3연줄 브레이슬릿인데 저는 이 품질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적당히 무게감도 있고 착용감도 괜찮죠. 일단 러그 쪽의 폭이 22mm인데 끝자락까지 갈수록 18mm로 좁아지는 모양입니다. 엔드링크의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온 형태라서 시계가 더 육중한 인상을 주고 있죠. 이게 가죽 밴드 모델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엔드링크는 솔리드한 형태로 러그에 밀착이 돼서 유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버클은 길쭉한 형태로 푸시 버튼 폴딩 클래스프이죠. 무광 처리된 버클 표면에 파가니 디자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하면서 생활기스가 생기는 건 피할 수가 없어 보이네요. 제가 착용을 해보면서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 버클이 락킹 장치가 없다 보니까 손목 꺾임이나 버튼이 눌려지는 특정한 상황에서 시계가 풀려지는 현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한데 락킹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했죠. 다음은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크류백 방식의 시스루 케이스이며 로고 재질 방수가 표기가 되어 있죠. 후면 글라스 안쪽으로 무브먼트가 보이는데 저가형 오토매틱 시계부터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시계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가성비 좋은 농협 무브, 바로 세이코사의 NH35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24석의 21,600 진동수, 41시간의 파워 리저브, 그리고 1호차는 마이너스 20에서 40초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일단 견고하고 성능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적이라서 관리만 잘해준다면 오래 착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스포티하면서도 차분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시계이죠. 쨍한 블루 컬러가 아니라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블루에 투톤 처리를 해서 깊이감이 느껴지는 우수한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44mm이지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착용감도 우수한 편이죠. 케이스가 약간 두꺼운 감이 있는데 불편함은 없으며 무게가 173g 정도로 무겁지는 않고 적당히 묵직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땐 이 브레이슬릿 버전은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다고 봅니다. 계절이나 상황에 맞추어 가죽 밴드나 나토 밴드로 교체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가죽 밴드는 오타비아처럼 다크 브라운 컬러의 가죽 밴드가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구입을 하면은 서비스로 블랙 컬러의 악어 가죽 패턴의 하피 밴드를 하나 보내주는데 이게 그다지 유용해 보이진 않죠. 게다가 이 시계와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도 서비스로 가죽 밴드를 하나 챙겨주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꼭 사야 할 만한 수준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유저분들이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디자인 혹은 품질과 사양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높은 평가를 매긴 이유는 이 가격대 오토매틱 시계군에 대비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단점이 없어서입니다. 초기 리뷰어들이 문제 삼는 베젤 액션도 개선된 걸로 보이고 품질 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글라스가 하드렉스라는 점은 욕심을 더 부려본다면 사파이어였으면 좋겠지만 나름 시원한 블루 코팅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오타비아 오마주로서 더 개성을 살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죠. 이 시계는 3,400만원 정도 하는 오타비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시계입니다. 하지만 6에서 7만원대의 가격에 이 정도의 스펙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면 저는 추천할 만한 시계라고 보죠. 물론 선택은 취향에 따라 갈릴 거라고 봅니다. 파가니 디자인은 이 시계 말고도 가성비 제품들이 많습니다. 롤렉스부터 태그오이어, 세이코의 유명 모델을 많이 오마주하고 있죠.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를 대표하는 몇몇 시계 브랜드들 중 하나로 봐야 하죠. 그래도 중국산 시계를 살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품질이 누구에게나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죠. 나한테는 괜찮았던 부분이 어떤 구매자에게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시계를 구입할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남들이 안 사는 시계는 함부로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매량이 적거나 리뷰가 적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모험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 채널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제 의견에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가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